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강화도 어촌마을에 소희라는 소녀가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할아버지 감노인은 한때 잘나가는 어부였지만 지금은 몸이 아파 자리만 보전하고 있었지요. 해서 소희가 갯벌을 돌며 조개나 낙지 등을 캐어 생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답게 놀거나 하는 일은 꿈도 꾸지 못했지요. 하루는 눈발이 날리는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소희는 새벽부터 갯벌에 나와 조개를 캐고 있었지요. 아니 그런데 바닷가에 웬 소년 하나가 떠밀려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괜찮아? 어서 정신 차려. 추워. 너무 추워서 죽을 것 같아. 안 되겠어.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어디 양반집 아이일까요? 잘 차려입은 소녀는 이를 딱딱 부딪히며 떨고만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찬 바닷물에 얼어 죽을지도 몰랐지요. 하는 수 없이 소희는 소년을 부축해 집으로 데려갔답니다. 들어와. 여기가 우리 집이야. 으아! 엄청 허름하네. 너 정말 여기서 살아? 들어가기 싫으면 버리고 간다? 아니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소희가 인상을 쓰자 소녀는 얼른 사과를 했지요. 소희는 소년의 말에 짜증이 팍 났지만 꾹 참고 아랫목에 눕혔답니다. 그리고는 뜨끈한 미역국을 끓여 먹였습니다. 어때? 맛있지? 응. 비린내가 좀 나지만 먹을만하네. 혹시 담백한 콩자반 같은 거 없어? 워낙 귀한 것만 먹고 자랐는지 소녀는 반찬 투정을 하는 것이었죠. 너 진짜 입이 방정이다. 철없다는 소리 안 듣니? 맞아. 그런 소리 많이 들어. 어휴, 나니까 참는 거야. 소녀는 소희의 말에 해하며 웃는 것이었죠. 그 모습에 소희는 화낼 생각조차 잊고 같이 웃었답니다. 정말로 오래간만에 웃는 아이다운 웃음이었지요. 나는 소희라고 해. 이름 뜻은 작은 기쁨이라고 할아버지가 그랬어. 참으로 어울리는 이름이구나. 참, 나는 영철이야. 미역국 덕분에 몸이 좀 회복된 영철이는 소희에게 인사를 꾸벅하였지요. 영철이는 딱 봐도 귀티가 줄줄 흘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어느 높은 양반집 아이가 틀림없었지요. 고마워, 소희야. 네가 아니었으면 난 얼어 죽고 말았을 거야. 영철이는 타고 가던 배가 난파하면서 바다에 빠졌다는 것이었죠. 해서 사람들이 구하러 올 때까지 소희의 집에 머물기로 하였답니다. 영철이는 참으로 밝고 순수해서 무뚝뚝한 소희도 어느새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둘은 한 집에서 지내면서 어느새 친구가 되었지요. 소희가 나가서 일하는 동안 영철이는 소희의 할아버지 감노인의 간호를 했답니다. 영철이는 감노인의 팔다리도 주물러드리고 약탕도 봐주고 했답니다. 고맙구나, 영철아. 네 덕에 한결 편해졌다. 아닙니다. 어르신이 허락해주신 덕분에 이 집에서 추위를 피할 수 있는걸요. 원 그런 것 가지고. 아무렴 아이가 위험한데 당연히 도와야지. 그렇게 영철이는 감노인과도 친해졌답니다. 홀로 시간을 보내던 감노인은 영철이가 말동무도 해주고 해서 무척 밝아졌지요. 한편 소희는 이전보다 빨리 집에 돌아왔습니다. 일이 힘든 날에도 왠지 모르게 집에 올 때는 발걸음이 가벼웠지요. 영철이의 얼굴을 생각하면 절로 몸에 힘이 나고 피로가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는 게 즐거웠습니다. 전에는 아픈 할아버지를 돌보며 굶어 죽지 않으려고 살았다면 이제는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피식피식 웃음이 나왔답니다. 이게 다 영철이 덕분이었지요. 허나 행복한 나날은 원래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법이지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한양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소희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작은 도련님, 무사하셔서 참으로 다행입니다요. 이들은 영철이가 무사한 것을 보고는 얼싸안고 기뻐했지요. 그러더니 가마를 가져와 소희 집 앞에 대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해서 영철이와 소희는 마지막 인사를 나눴지요. 네 덕에 무사히 한양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 그동안 나까지 먹여 살리느라 정말 힘들었을 텐데 고맙다. 뭘 이런 걸 가지고. 한양에 돌아가면 반찬 투정 같은 거 하지 말고 골고루 챙겨 먹어. 응, 니네 집에서 지내느라 입맛이 많이 안 까다로워졌어. 다 네 덕분이야. 말을 해도 꼭 저렇게 성질을 긁는다니까요. 허나 앞으로는 영철이와 못 있는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아쉬웠지요. 소희는 영철이를 꼭 안아주었답니다. 그러자 영철이는 얼굴이 빨개져서는 가마 안으로 숨어버렸죠. 하지만 소희가 완전히 안 보일 때까지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하염없이 바라보았답니다. 우리 소희가 많이 쓸쓸하겠구나. 하지만 영철이는 우리와는 신분이 다르다. 아쉽지만 이해하려무나. 알아요, 할아버지. 그리고 반찬 투정만 하던 꼬맹이가 사라져서 속이 다 시원한걸요? 할아버지 감노인은 소희를 위로해 주었지요. 소희는 강한 척 씩씩하게 말을 했지만 사실 가슴에 구멍이 난 것처럼 너무나도 허전했습니다. 소희의 집은 아픈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만이 간간히 날 뿐 생기가 다 사라진 것 같았지요. 해서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면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그리도 쓸쓸할 수가 없었답니다. 소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영철이는 소희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크게 자리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세월은 빨리 흐르는 법이지요. 어느새 5년이 흘러 소희는 17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노인의 병은 더욱 깊어져서 오늘 내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나도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소희 너한테 진실을 말해줘야 할 것 같단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사시기만 하면 되어요. 아니다. 내 몸은 내가 잘 안다. 그러니 가기 전에 너에게 꼭 가르쳐 줘야 할 것이 있다. 감노인이 말한 서랍을 열자 거기에는 낡은 강보가 있었습니다. 강보에는 한 일자가 그려진 보름달이 찍혀 있었지요. 소희야, 사실 너는 우리 친손주가 아니란다. 15년 전 이 강보에 쌓인 너를 바다에서 건졌단다. 그날은 큰 태풍이 몰아치는 날이었습니다. 강화도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근처를 지나던 할아버지의 고깃배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강보 하나를 건진 것이었죠. 강보에는 갓난아기가 감싸여 있었지요. 아이가 없던 할아버지 부부는 아이를 데려와 친손녀처럼 키웠답니다. 그것이 바로 소희였지요.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봤지만 무슨 문양인지 알아보는 사람이 없더구나. 허나 빌시의 이 문양은 소희 너의 진짜 가족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강보의 문양을 잘 기억하거라. 그 뒤로 사흘도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는 불기에 객이되고 말았습니다. 소희는 눈물로 할아버지를 보내드렸지요. 허나 이후로도 소희의 삶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해루질을 하며 생계를 꾸렸고 밤에는 아무도 없는 집에서 쓸쓸하게 잠이 들었지요. 그러다 보니 소희는 영철이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영철이는 한양에서 엄마와 아빠를 만났으려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키는 좀 컸을까? 갯벌에 나가 있을 때에도 불쑥불쑥 영철이의 얼굴이 떠오르곤 하였지요. 그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지만 생각하기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영철이를 떠올리는 것이 소희의 유일한 즐거움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희가 장터에 조개를 팔러 나갔을 때였지요. 평소 소희에게 눈독을 들이던 뱃사람 떡새가 심하게 추근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술에 잔뜩 고른 채로 강제로 소희의 손목을 붙잡은 것이지요. 이리 오거라. 네, 오늘은 반드시 내년을 가질 것이다. 놓으십시오. 술을 드셨으면 얌전히 드셔야지 왜 행패입니까? 뭐라고? 니년은 뭐가 그리 대단하길래 그래도 비싸게 구는 것이냐? 여러 소리 말고 따라오거라. 다행히도 장터 사람들이 나서서 떡새를 뜯어 말렸지만 소희는 심장이 벌렁벌렁했습니다. 해서 장사를 서둘러 걷어치우고 바삐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떡새 이것이 기어코 소희의 뒤를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소희야, 문 열어다오. 어서 이 문을 열으란 말이다. 떡새는 문 바깥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죠. 소희는 어린 시절 쓰던 강보를 꼭 껴안은 채 공포에 떨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소희가 대답이 없자 떡새는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소희의 초가집에 불을 싸지르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러면 인연이 백일소냐. 자, 홀랑 다 타버리기 전에 어서 나오거라. 하지만 소희는 나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불 속에서 그대로 타 죽으려고 마음먹었지요. 행복한 일도 없는 세상, 아껴주는 이 하나 없는데 굳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소원이 있다면 가기 전에 영철이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영철이가 생각나자 소희는 불현듯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해서 매캐한 연기를 뚫고 뒷문으로 뛰쳐나왔답니다. 아니, 이것이 어디 간 것이냐? 내가 잘해줄 테니 이리로 오거라. 뒤에서 떡새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소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지요. 그렇게 소희는 강화도 땅을 벗어나 영철이가 산다는 한양으로 왔답니다. 한양 땅에 온 소희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품팔이로 먹고 살았지요. 알아보니 영철이네 집은 재상을 여럿 배출한 명문 양반가였지요. 영철이는 그 집 도련님으로 성균관에서 과거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역시 영철이는 구름 위에 까마득한 사람이었지요. 허나 소희는 고된 일을 하는 도중에도 혹시라도 영철이와 마주칠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신랄 같은 희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양 땅에서도 권세가 대단한 이조판서 백대감이 환갑잔치를 벌인다는 것이었죠. 해서 소희는 그 집 부엌에서 잔치 준비를 돕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판서대감의 집은 으리으리해서 들어가는 문만 7개나 되는 대저택이었지요. 일하러 간 소희는 집안의 당당한 위세에 질려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답니다. 허나 얼른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일하러 온 이상 할 일이 태산 같았으니까요. 이리 오너라. 김대감 행차시다. 이리 오너라. 조대감 행차시다. 걔 아무도 없느냐? 박대감께서 오셨다. 슬슬 점심 무렵이 되니 문가에서는 대감의 행차를 고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모이는 것 같았지요. 소희는 속으로 혀를 내둘렀답니다. 그동안 잔치집을 돌며 일을 해봤어도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잔뜩 모이는 잔치는 처음이었으니까요. 해서 소희는 더욱더 몸가짐을 신중히 하며 일을 도왔지요. 소희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요. 부지런히 음식을 나르는 것만도 정신이 없었답니다. 그러는 와중이었습니다. 음식 그릇을 안방으로 옮기는데 백판서 옆에 젊은 도령이 하나 있는 것이었지요. 소희는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영철이었으니까요. 순간 너무 놀란 소희는 그만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백판서의 불호령이 떨어졌지요. 어이구 놀래라. 무슨 축포라도 쏘는 줄 알았네 그려. 그래, 어디 다치진 않았어? 영철이는 넉살 좋게 농담을 하며 소희를 감쌌지요. 그 바람에 소희는 가슴이 콩닥거려 쓰러질 것만 같았답니다. 소희가 그만 휘청거리자 영철이는 부드럽게 부축해 주었지요. 대감, 이 처자가 잠시 현기증이 난 모양입니다. 실수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백판서는 영철이와 가까운 사이였는지 시원스럽게 용서해 주었지요. 그렇게 소희가 물러나는데 그만 깨진 그릇을 밟은 바람에 발에서 피가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피가 나는군. 자, 어서 엎히시오. 괜찮습니다. 혹여옷이 피로 더러워지십니다. 어이구, 사람이 다쳤는데 옷이 문제요. 여러 소리 말고자, 어서 엎히시오. 영철이는 얼른 소희를 업고 옆방으로 갔지요. 소희는 영철이의 등에 오른 순간 온몸이 벼락에 맞은 것처럼 짜르르 했답니다. 어찌나 떨렸는지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지요. 한편 영철이는 소희의 발을 들어 정성스레 그릇 조각을 빼내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지요. 소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고맙습니다, 도령.
상처도 고쳐주고 제 실수도 감싸주시고 참으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에이,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거 가지고. 네? 무슨 말씀입니까? 소희야, 뭘 그런 걸 가지고 고마워해. 네가 전에 그랬잖아. 서로 돕고 살아야지. 아니, 이게 무슨 소리랍니까? 영철이는 아주 태연하게 소희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영철이 입에서 자기 이름이 나오는 순간 소희는 그만 기절하고 말았답니다. 너무 놀라고 또 반가워서였지요. 차 한 잔이 마실 시간이 지나서야 소희는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눈앞에는 여전히 영철이가 빙그레 웃고 있었지요. 소희는 그 모습이 얄밉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입을 삐죽였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그렇게 날 놀리니까 재밌어? 원, 못 본 사이에 간이 아주 콩알만해졌네. 키득거리는 영철이의 얼굴에는 옛날 그 어린 소년의 장난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그걸 보자 소희는 너무나도 행복해졌답니다. 하지만 이젠 소희도 어른이었지요. 하늘 같은 양반집 자제의 이름을 자기처럼 허드렛 일이나 하는 여인이 함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소희는 고개를 푹 숙였답니다. 소희야, 그동안 나 보고 싶지 않았어? 난 보고 싶었는데. 소희가 대답이 없자 영철이는 소희의 두 뺨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올려 자기를 보도록 했지요. 역시 하나도 안 변했네. 난 네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알았어. 어떻게 연락 한 번이 없었어? 난 네가 날 완전히 잊은 줄로만 알았어. 소희는 가슴이 너무나 먹먹했지요. 드디어 영철이를 보니 반가운 동시에 또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영철이가 너무나도 야속했으니까요. 나도 정말 네가 보고 싶었어. 하지만 우리 집안이 어디 보통 집안이야? 그래서 부모님께 인정받기 위해 나 정말 노력 많이 했다. 무슨 말이야, 노력이라니? 나 드디어 과거에 급제했거든. 이젠 어엿한 벼슬아치야. 아버지 인정도 받았으니 혼인도 할 수 있지. 소희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피나게 노력한 영철이의 세월이 한 번에 느껴졌으니까요. 해서 소희는 너른 영철이의 품에 말없이 안겼답니다. 그렇게 잔치가 끝나자 영철이는 가마를 불러 소희를 태웠습니다. 다리를 다쳤으니 걸려서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백판서도 모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해서 영철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렇게 소희는 난생 처음 가마를 타고 집에 돌아갔지요. 그런데 좀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지요. 가마에 실려가는 소희를 백판서댁 안방마님이 하염없이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안방마님은 무언가 말을 하고 싶은 눈치였지만 끝끝내 입을 다물고 있었답니다. 저 아이 이름이 무엇인가? 소희, 감소희라고 합니다. 소희라. 알겠네. 안방마님은 몇 번이나 소희의 이름을 되뇌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영철이는 아버지 최참판을 뵈러 갔습니다. 뭐라고? 출신 형분도 모르는 말뼈다귀 같은 여자와 혼인이라니. 네가 실성을 했느냐? 아버님, 소희는 말뼈다귀가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듣기 싫다. 네가 과거에 급제하더니 뵈는 게 없는 모양이로구나. 이거사, 네가 천민 며느리와 혼인하면 자식들은 모두 천출이 되느니라. 천출은 과거도 벼슬살이도 할 수 없는 것을 모르느냐. 아버님, 아버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 된다. 내가 허락해도 문중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야. 차후에 내가 훌륭한 규수와 널 짝지워 줄 터이니 넌 더 이상 아무 말 말고 물러가거라. 아버님의 일갈에 영철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을 나왔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다음엔 꽤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소희와의 혼인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지요. 이후로도 영철이는 아버지를 찾아가 말했지만 최참판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철이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하루가 다르게 피폐해지던 영철이는 고민 끝에 소희를 찾아갔답니다. 소희야, 이번 세상에는 우리에게 기회가 없나 봐. 그게 무슨 소리야? 기회가 없다니.
영철이는 아버지께서 소희와의 결혼을 결사반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천출은 과거를 볼 수 없으며 자칫 최씨 문중 전체가 들고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전부 말했지요. 한참을 듣고 있던 소희는 눈물로 얼굴이 젖었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영철이의 가슴이 또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소희야, 우리 그러지 말고 도망칠까? 너랑 나랑 단둘이만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야. 허나 소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이서 도망치다니요. 자기 때문에 앞날이 창창한 영철이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지요. 영철이는 거듭 도망치자고 했지만 소희는 끝끝내 동의하지 않았답니다. 다시는 날 찾지 마. 만약 또 찾아오면 나 네 앞에서 죽어버릴 거야. 결국 영철이는 울면서 소희의 집을 떠났지요. 멀어지는 영철이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지켜보던 소희는 짐을 쌌습니다. 자기가 계속 주변에 있다간 영철이가 또 무슨 큰일을 저지를지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짐을 다 싸고 있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러지 마, 영철아. 우린 다시는 봐선 안 될 사이야. 영철이라니, 그건 또 어느 잡놈이냐? 아니, 이게 무슨 소리랍니까? 소희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요. 그도 그럴 것이 문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저 징글징글한 떡새의 것이었으니까요. 좋은 말 할 때 어서 이 문 열어라. 아니면 또다시 불을 쏴지르는 수가 있다. 바깥에서는 떡새의 악에 받침 고함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막가파 떡새가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온 걸까요? 소희는 공포와 절망으로 굳어버리고 말았지요. 너무나도 두려워진 소희는 구석에 쭈그리고 숨어 귀를 막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는데 갑자기 뻑 하는 소리가 한 번 나더니 조용해진 것이었습니다. 소희가 빼꼼히 문 밖을 훔쳐보았더니 아니, 이건 또 뭔 일이랍니까? 떡새는 대자로 뻗어 있고 그 뒤로 웬 덩치들이 잔뜩 서 있는 것이었지요. 안에 소희 처자 있는가? 중후한 여인의 목소리였지요. 덩치들 사이에서 잘 차려입은 중년 여인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네, 제가 소희입니다만. 나는 이조판서 백유진 대감의 명으로 자네를 찾았네. 대감께서 자네를 보고 싶다 하니 어서 나와 가마를 타시게. 소희는 벌벌 떨렸지만 지체 높은 백대감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지요. 해서 가마를 타고 백판서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에는 백대감과 안방마님까지 소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대감은 아무런 말 없이 한참이나 소희를 보고 있었지요. 어서 오거라. 네가 감소이라고 했느냐? 네, 그렇습니다. 강화도 갯벌촌 출신이라고 했지. 혹시 부모님 성함은 기억하느냐? 그러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이었죠. 소희는 전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자기는 사실 남파한 배에서 구한 고아였고 할아버지 감노인에게 거둬져 자라났다는 것까지 전부 밝혔지요. 가만히 듣고 있던 백판서는 크게 놀란 눈치였지요. 정말이지 닮아도 너무 닮았구나. 그래. 혹시 잃어버린 자네 출신을 알 만한 징표가 있는가? 제가 쌓여있던 강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 강보 보여줄 수 있는가? 백판서는 사람을 시켜서 강보를 가져오게 했지요. 머슴들이 소희의 집에서 한 일자가 보름달 속에 그려진 강보를 가져왔습니다. 강보를 받아든 백판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답니다. 허나 옆에서 지켜보던 안방마님은 더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던 안방마님은 갑자기 일어나 소희를 껴안았답니다. 안방마님,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가요? 저는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소희야, 아니 네 이름은 예희란다. 예희야, 내가 네 친할미란다. 어안이 벙벙하던 소희는 안방마님의 말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지난번 잔치 때 소희를 본 안방마님은 물에 빠져 죽은 딸과 너무나도 닮은 소희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지요. 해서 사람을 시켜 뒤를 조사하다가 마침내 소희를 불러 직접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지요. 강보의 그림은 바로 우리 가문 수원 백씨의 문양이란다. 15년 전
내 딸과 사위가 강화도 앞바다를 지날 때 가져갔던 강보였다. 그 강보에는 우리 집안 딸인 예의 네가 감싸여 있었느니라. 나는 보는 순간 알았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예희야. 그러면서 안방마님은 소희를 끌어안고 너무나 서럽게 우는 것이었습니다. 소희의 몸에도 마님의 떨림이 그대로 전해져 왔지요. 그러자 소희는 그간의 외로움과 서름이 한 번에 북받치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소희도 안방마님을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였답니다. 지켜보던 백판서도 어느새 눈시울이 젖어 있었지요. 이제라도 찾았으니 되었다. 이제라도 네가 우리 곁에 돌아왔으니 되었단 말이다. 앞으로는 네가 남부럽지 않게 살도록 내 남은 여생을 전부 쏟을 터이니 안심하고 살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소희는 백대감의 손녀가 되었답니다. 죽은 걸로 되어 있었던 소희의 호적은 다시금 새롭게 쓰여졌지요. 이제 소희의 이름은 다시 한번 예희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백대감과 안방마님은 틈만 나면 예희를 불러 나들이도 가고 산책도 다녔답니다. 특히 안방마님은 한시도 예희의 옆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지요. 예희야, 이 날이 꽃 좀 보련. 어쩜 이리 아름답게 피었는지. 그러게요, 할머님. 벌써 여름이 오려나 봐요. 예전엔 꽃을 봐도 무덤덤했느니라. 헌데 네가 오고 나서는 어찌 이리도 즐거운지 모르겠구나. 그렇게 예희는 백판서 내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서 어느새 예희가 19이 되었지요. 하루는 백판서가 예희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예희야, 네가 벌써 19이구나. 홍기가 꽉 찼으니 이제 좋은 신랑감을 얻을 때일성싶다. 할아버지, 전 아직 혼인할 생각이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오래도록 살고 싶습니다. 그래선 아니 된다. 우리 귀여운 손녀가 홍기를 놓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내가 훌륭한 신랑감을 봐놨느니라. 장원 급제한 수제인데 성격도 호탕하고 마음이 넓어 사대부들이 모두 탐내는 사내란다. 너도 분명히 마음에 들거다. 백판서의 말에 예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전히 영철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저렇게 기대하는 할아버지를 실망시켜드릴 수는 없었지요. 해서 예희는 영철이를 생각하며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곤 했답니다. 그러나 시간은 가차없이 다가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혼례날이었지요. 혼례는 백판서의 저택에서 치러졌습니다. 이전에 백판서의 환갑잔치 때처럼 조정의 높은 신하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지요. 백판서와 안방마님은 신부옷을 곱게 차려입은 예희를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허나 정작 예희는 얼떨떨했지요. 자기 주제에 이런 화려한 혼례라니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답니다. 허나 오늘은 분명히 예희의 혼례날이었지요. 그렇게 성대하게 혼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축복하고 마침내 신혼방에는 신랑과 신부 단 둘만 남았지요. 허나 예희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예희의 마음속엔 여전히 영철이 뿐이었으니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 속에 예희의 얼굴 가리개가 벗겨졌지요. 너, 날 다시 보면 죽어버린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이게 무슨 소리랍니까? 이 목소리는 분명 영철이의 것이었지요. 기절초풍한 예희가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엔 영철이가 빙그레 웃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글쎄 예희의 신랑은 놀랍게도 영철이었던 것입니다. 예희와 헤어진 이후 영철이는 나란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잊고 일만 하던 영철이는 어느 날 소희의 집에서 본 강보가 백판서댁의 문양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해서 백방으로 수소문을 한 끝에 백판서의 외동딸이 강화도 인근 바다를 건너다 변을 당했다는 것까지 알아내었지요. 백판서댁 마님께 널 만나보라고 한 것이 바로 나였어. 그럼 너는 내가 백판서댁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2년이나 날 찾지 않은 거야? 네가 소희라는 걸 아무도 모르길 바랬거든. 이번에야말로 너랑 꼭 혼례를 치르고 싶었으니까. 영철이의 말을 들은 예희는 엉엉 울었습니다. 지켜보던 영철이도 함께 눈물을 터뜨렸지요.
오랫동안 사랑하는 이와 떨어졌던 서름이 마침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둘은 마침내 뜨겁게 부둥켜 안고 오랫동안의 회포를 풀었답니다. 그야말로 거대해진 영철이 앞에서 예인은 아직도 남았냐며 살려달라고 빌 뿐이었죠. 커도 너무 컸는지 예인은 밤새도록 몸부림쳤답니다. 이후로도 둘은 오랫동안 백년해로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말에 사필귀정이라 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언젠가 모든 일이 올바르게 돌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난관 속에서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은 소희와 영철이에게 꼭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